오늘의 증시입니다. 12월 FOMC 이후 확산하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연준의 일부 인사들이 시기상조라며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 번 탄 불꽃은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전날 밤 미증신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에너지가 약화가 됐는데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850선을 지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하루 쉬어간 증시,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0.07% 소폭 오른 2,568.5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86% 오르면서 858.3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한가득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이제 어느덧 2023년 벌써 6거래일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이 속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지,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매매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을 대응해 가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 그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물과도 같은 종목이죠. 생방송 공략주인 금도끼 종목들도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네, 오늘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을 모시고 시장 이야기 풀어볼 건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무엇보다 발빠른 전략과 함께 트렌디한 종목만을 여러분께 선물처럼 제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부터 먼저 수익률표를 통해 확인해보고 가시죠. 일단 상단의 스맥 확인이 되죠. 우리의 효자 종목이었던 정말 시상식을 연다면 올해 최고의 수익률상은 이 종목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종목만으로도 8월, 10월 그리고 11월 거듭 공략을 해주셨고요. 도합 140%가 넘는 수익을 한 종목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퓨런티어는 37%, 두산으로는 36%의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한미 반도체로도 약 30%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는 플리토, 기가비스, 퓨릿 그리고 CJ 대한통운까지 보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매매 타점 잡아가면서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익률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모두 방송에서 소개해주시고 다뤄주셨던 금도끼 종목들입니다. 즉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와 같은 종목들 여러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들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전략도 알려주십니다. 다만 세세한 장중 전략은 오직 전문가님의 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 톡방 오늘도 어김없이 11시 50분까지만 50분 동안만 활짝 열어드릴 거니까요. 시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꼼꼼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당무 사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생성돼 있습니다. 50분 내내 띄워드릴 건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신 다음 이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톡 하고 누르시면 슝 하고 톡방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혹 검색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자막을 통해 틈틈이 띄워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연말까지 또 우리의 산타가 되어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날이 정말 춥죠. 네, 지금 앵커님 뒤에처럼 눈이 네, 오고 아직도 있습니다. 내리네요. 야외 스튜디오에서 이원 방송하는 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똘지마를 뵙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을 했는데요. 진짜 이제 마지막 주가 한 주 남았습니다. 거래일로 치르면 주식하는 날이 우리 앵커님 며칠 남았다고 하셨죠? 단 6거래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 좋은 마무리와 또 좋은 전략을 세워야 또 내년 한 해를 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삐걱거리면 글쎄요, 이거 굉장히 좀 힘든 또 한 해가 항상 주식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략 잘 세우셔서 연초에는 좀 올해 좀 부진하셨다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좀 세게 상승으로 달리시는 계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주식으로 치면 양도세 완화가 네, 기대감이 또 다시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뭐 하다가 이제 뭐 배당락하면 진짜 얼마 안 네. 남았는데 뭐 바람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며칠 안 남았으면 좀 빨리 좀 합의가 돼서 좀 증시가 좀 잘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미국 증시는 너무 좋잖아요. 네,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네, 진짜 미국 증시 반만 따라갔어도 우리가 연말에 정말 네. 쾌재를 부르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커플링 하다가 또 이런 순간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미 증시는 뭐 딱히 제가 아시다시피 코멘트가 미국 증시를 미국 증시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미국 증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미국 증시가 너무 좋을 때는 부럽기도 하고 좀 짜증나서 네. 부러워서 잘 안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살펴볼 건 살펴봐야죠.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 좀 드렸죠, 그죠? 비트에서 북치고 박치고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비트는 탈 수 있다. 미국 증시는 두 개만 아시면 되겠다. 첫 번째 10년 만기 국채금리 그리고 국제유가 두 가지가 쇼크가 한번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한 번의 쇼크가 없다면 미증시 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와, 이거 뭐 3%대까지 떨어졌네요. 3.9%대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죠, 그죠? 연말에 이제 11월 달 증시가 한번 쇼크. 미국 증시도 11월 달에 한번 쇼크가 있었죠, 그죠? 국내 증시도 한번 떨어졌을 때 여기 5%대를 터치를 하는 순간 으악! 네, 모두가 비명을 한번 질렀었습니다. 확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안정을 찾은 게 미국 증시 랠리의 주요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홍해 리스크 때문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유가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면서 막 급등 50달러 급등했을 때 뭐 또 100달러 간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죠? 철저하게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금 내년도 또는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침체가 우려되는 시장에서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오펙 감산이나 뭐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역시 수요와 공급 논리, 단순한 논리가 주변 변수 상황들을 이겨내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홍해 리스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니까 이 부분도 뭐 이번에 뭐 해운주들도 그 울림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좀 단발성의 이벤트가 일 것 같아요. 전쟁 났을 때 뭐예요? 방산주들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처럼 지금 홍해 리스크로 잠깐 이 운임 지수가 급 반등을 하면서 해운주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플러스 알파 인수까지 할인으로 인수까지 확정된 HMM 주도로 하윤주들이 좀 반짝 시세를 냈었는데 요럴 때 들어가서 물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쟁 막 뭐 전쟁 위기감 고려될 때 방산주 사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물리지 마시고 관리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차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고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에서 초반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여건은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정도 이번 주 일정도 뭐 크게 없어요. 뭐 오늘도 일정 그렇게 크게 없어서 뭐 별일 없을 것 같고 수요일도 마찬가지 뭐 별일 없고요. 목요일 날 보실 거는 뭐 글쎄요. 뭐 미국 컨버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요 정도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있죠, 그죠? 마이크론 실적 정도에서 반도체주들이 주도 업종이니까 마이크론 정도 실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요일 정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PC이죠, 개인 이 소비 지출 이게 이제 발표가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항상 시장은 이게 컨센서스를 딱 정해놓고 여기를 높냐 낮냐에 따라서 시장이 화답하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하고 이게 연말 장세의 좀 특징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컨센을 좀 알려드리면 PC 11월 컨센은 2.8입니다. YOY 기준 2.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업앤다운이죠. 뭐 업앤다운 봐서 2.8 아래로 내려가면 좋은 거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죠? 위로 만약 3점 넘어간다. 그러면 또 꽈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저는 그냥 요새는 가이던스 잘 맞추더라고요. 그냥 떡떡떡 마치 뭐 점찍 부채도사처럼 네, 딱딱 찍는 대로 맞아서 이번에도 2.8 그냥 컨센대로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회한다면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2.8 하회 내지는 이하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언더로 나오면 좋다라는 말씀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넘어가서요. 이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커님 네. 이거 무슨 종목 같죠, 그죠? 너무 잘 올라가죠. 신고가 랠리. 네. 네,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연속 상승이라는 말이 이제는 좀 식상할 정도로 그냥 매일 올라가요. 네. 오늘도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 S&P 500 뭐 지수, 다우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일본 증시도 오늘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이 뱅크 오브 자팬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 초저금리, 장기금리, 마이너스 금리, 단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제이코브 곡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뭔가 좀 일본 증시의 변화를 싫어하는 굉장히 좀 말 그대로 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번 12월 이 BOJ에서는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상승을 했었고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안 좋다잖아요. 네. 더 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네, 상해종합지수보다 더 안 좋은 홍콩 항생지수.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많고 탈도 많죠, 그죠? 네. 이 ELS 낙인 말 그대로 이제 컷당하는 우려감도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뭐냐면 홍콩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굴뚝주들은 오히려 상해 종합지수에 있고요. 중국의 빅테크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상해 나스닥은 항생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홍콩 H지수 항생지수인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죠. 미국에서 그렇게 견제를 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계속 견제고 난리지. 지금 시진핑 3기 집권하면서 뭔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감추는 나라 공산 국가임에도 네. 언론 보도가 한 30% 정도? 10명 중 3명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면 30%가 미니멈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미니멈일 가능성이 있기 집계되지 않은 때문에 것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큰일이다. 그래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그래도 우리가 중간을 합니다. 이렇게 안도하자라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대중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증시를 못 따라가는 이유, 중간이라도 가는 이유, 중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중국 증시의 부진. 그래서 내년에 우리 증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못 갔다. 또 다시 한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하자는 말씀은 내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내년에 이제 지준율 인하나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야 우리도 나스닥 증시와 갭을 축소하는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 증시에 여러분들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지난번에 제가 몇 주째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 미증시와 이제 5년간의 이 흐름을 살펴본 거예요. 미증시가 나스닥이 이제 초록선이고요, 코스닥이 파랑선, 코스피가 이제 빨간선인데, 자 지금 5년 동안 흐름 보면 나스닥 수익률이 지금 59%, 60% 나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33%대 머물러 있으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나 있어요. 자 이렇게 벌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뭐 결국 방향은 거의 같아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고 지금 갭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만 이걸 쭉 늘려서 이걸 5년을 10년으로 더 늘리면 갭은 더 축소되겠죠, 그죠? 근데 5년치 데이터를 봤는데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 갭을 축소하는 과정은 반드시 나올 건데 이 갭을 축소하는 과정의 속도는 우리가 굉장히 잘해서
뭐 총선에 누가 승리를 해서 아니요. 중국 증시의 반등 여부와 반등 강도에 시점? 따라서 네. 이 갭이 축소하는 속도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중국 증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국내 증시가 분명히 갭을 축소하는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역사가 말해주니까요. 그 축소하는 속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원동력은 중국 증시가 될 것이다. 중국 증시의 반등을 내년에는 잘 보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흐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의 큰 틀은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 증시는 보면 지수는 괜찮아요. 11월만큼 힘들진 않은데 도대체 뭐가 올라가는 거야? 왜 대종목만 안 가?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예, 지금 시장이 왜냐하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만 보면 착시 효과라 그러죠. 와, 뭐야? 자, 주식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자,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연간 100억 정도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요. 시총 벌써 2조 7천억이 됐습니다. 퍼가 거의 한 30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자, 뭐 거의 뭐 계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요, 그죠? 네. 뭐 말 그대로 신규 상장 날부터 400%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냥 내달리고 있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시장이 왜 이렇게 좀 착시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연초 장세에서는 뭐가 있었죠? 에코프로가 가면 2차 전지가 다 같이 갔어요. 네. 2차 전지부터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해액, 분리막 네. 그리고 또 파생돼서 여기에 뭐예요? 아직 만들지도 않은 뭐 전고체, 네. 뭐 그리고 뭐 폐배터리, 뭐 이렇게 뭐 정말 종목을 찾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음은 뭐겠구나, 다음은 뭐겠구나. 대장주가 있으면 이등주가 있고 후발 업종이 계속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네.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두산 로보틱스가 가면 우리가 말씀드린 스맥, 네. 뭐 로보티스, 로보스타, 뭐 이런 그 감속기 기업들, SPG 이런 종목들이 막 같이 따라가면서 장이 재밌어요. 네. 로봇에서 뭐 이쪽으로 순환매도 돌고 그러면 여기서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순환매가 돌고 종목을 매매할 것이 참 찾아보면 많았는데 지금은 콕 집어 하나 얘 아니면 안 가요. 얘가 없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무리 가도 다른 거 안 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리 가도 로봇주 안 가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콕 집어 대장주만 그냥 300% 400%만 그냥 달려버립니다. 300% 올라간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나요? 너무 무섭죠. 웬만한 야수의 심장 차트를 아예 볼 줄 모르는 초보자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네.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심장이 떨려서요. 네. 사자마자 어디 주식이 가대요? 한 10%팍 내려 꽂으면 어이쿠 또 정말. 무서워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참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투자자들의 좀 괴리감, 더 커질 것 좀 같아요. 커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의 좀 매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좀 왜곡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 뭐 좋은 주식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내년도에 보상을 받으시고 또 지금 이상 급등주들 특히나 이런 거죠. 뭐 대상홀딩스 우선주 갈비집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게 10배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연말에 그냥 7,000원짜리였던 종목이 거의 7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한 달 만에. 대상홀딩스 우선주 아시다시피 뭐 한동훈 후보자도 아니고 이 총선 나온다고 얘기도 한 적 없는 이 정말 센세이션한 이 바람에 그 이정재 씨랑 밥 한 번 먹고 사진 한 장 찍었더니 이정재 씨의 여자친구 임세령 씨가 뭐 대상홀딩스에 뭐 아무튼 참 이런 얘기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는 네.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정상적인 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이런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 반드시 나올 거니까 매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슨 종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타이밍 한번 이거를 역발상적으로 타버리면 여기서 다 끝나버리거든요. 에이 모르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일 그냥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한번 살까? 에이 대상홀딩스 한번 나도 우선주 한번 사서
뭐 어차피 갖고 있는 종목 반토막 나나 이거 갖다가 한번 부딪혀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내년도 연초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8월 이번 8월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었던 초전조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르. 양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르르 사라졌죠. 맥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뭐 폐렴 중국 폐렴 관련주들 올라갔잖아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테마주들. 이번 8월달에 지난 8월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정말 반짝하고 사라졌죠. 주겸이든 뭐 소금이든 뭐 그런 것들 다 작살났잖아요, 네. 그죠? 그런 교훈 뭐 제가 작년도 뭐 5년 전, 10년 전 교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8월달에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반복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금 뭐 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시장의 정상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에 엇박자가 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12월 마지막 한 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FMC 이후 한 번 탄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서 미증시는 전날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중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낙폭을 줄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국내 증시도 오늘 빨간불은 지켜줬지만 그 에너지는 다소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가는 종목들 정말 몇 개만 가고 있다가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장이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상화를 찾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원동력은 어떤 것일지 저희와 함께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의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시장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당무 사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신 다음에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면 손쉽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 검색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단돈 1원도 들지 않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오시면 제대로 된 돈도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초전도체, 후쿠시마 오염 관련주, 양자 암호화 관련주 이렇게 반짝 빛나고 정말 지금 사르르 없어지고 사라진 그러한 종목들 활개를 치던 그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은 강하고 탄탄하고 좋은 건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만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맥 한 종목만으로도 140%라는 엄청난 큰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었고요. 또 퓨런티어로도 37%,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로도 약 30%의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24%의 수익 실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바깥 날씨만큼이나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종목이 꽁꽁 얼어있다 하신다면 잠시 후 공개될 이와 같은 금도끼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공개될 종목들로 여러분의 그 꽁꽁 얼어있는 포트폴리오를 따뜻하게 녹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셔서 서둘러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전문가님 이렇게 또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네. 우리의 지난 금도끼 공략주였던 이 플리토 오늘 또 약 24%의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좀 리뷰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플리토도 네.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아직은 부각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좀 어떤 면이 아깝습니다. 있을까요? 지금 하드웨어 말 그대로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관련해서 이제 이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좀 변화의 네.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신고가를 갖고 말 그대로 주도 업종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그냥 뭐 낸드 뭐 네. 이렇게 디램 여기서 뭐 공급 수요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 성장주라는 옷을 입는 순간 이게 AI로 날개를 촉발된 달았나요? 거죠, 그죠? HBM,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신고가, 그리고 최근에 또 CXL, 뭐 계속적으로 이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들까지 준비한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가는 방향은 뭐 언제 봐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AI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저전력,
전략을 어떻게 조금 쓸 수 있을 것인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저 말씀 주신 고효율, 얼마만큼 이제 쌓는 기술과 네. 그리고 이 요새는 뭐 CPU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이렇게 좀 결합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안 해본 것들이 상상에 있었던 반도체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막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얘기라 시장이 테마가 많이 돌았고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자, 디바이스 하드웨어가 진화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네. 뒤에 따라오고 결국 승자는 누가 되나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네. 결국 승자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애니팡부터 게임을 시작했잖아요. 네. 팡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지금 RPG 게임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AI가 온 디바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기술 진화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뭐 케이스를 조금 더 얇게 만들고 베젤을 조금 더 늘리고 카메라를 뭐 500만 원에서 1,300만, 지금 뭐 2,000만. 지금 카메라 와서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사람 눈으로는 이제 진화가 구별이 안 돼요. 맞아요. 끝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음. 개인이 멀쩡한 거 이제 구불이죠. 폴더블. 그리고 좀 있으면 막 구길 겁니다. 네. 플렉서블. 이거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두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이제 시세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저는 명확하게 공언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24 이 내년도 플래그십 모델에는 실시간 통화를 하겠다라고 이게 엠바고를 건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이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황이죠. 이제 아이폰과 경쟁하는 갤럭시가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온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실시간 통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스마트폰 삼성만 만들어요? 그럼 다른 기업을 안 만들어요? 애플은 안 만들 겁니까? 그럼 다른 두 개만 만들어요? 중국 기업들은요? 이러한 그 확장성적인 측면. 디바이스가 있으면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어느 거든 붙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확장성,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플리토를 계속 좀 말씀드렸죠. 그죠? 플리토 바닥에서 지금 한 번 파동이 나왔고요. 자, 볼게요. 두 번. 자, 2차 파동이 시작이 되면서 20% 수익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차 파동 갔다가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돌아 나간다. 이거는 이제 2차 신호가 나왔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 화살표에서 공략을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공략을 들어가고 세 번째 파동입니다. 자, 지난주의 기점인데요. 그죠? 31.4% 수익이 났고요. 자, 이번 주 수익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수익 구간이 이제 여기였죠. 그죠? 지난주인데 이번 주에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11선 다시 탔습니다. 눌림목. 저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시점 1차, 그죠? 자, 2차. 지금 다시 한번 3차. 파동을 계속 좀 그리는 국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뭐 기술적 분석하면서 뭐 엘리엇 파동 상승 3파, 4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주들만 너무 지금 주가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 투자의 시각을 좀 옮겨보자. 이것은 뭐 업종 간의 순환매로 볼 수는 없지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자라는 측면에서 플리토 실시간 통역 기능 뭐 썰이 아니잖아요. 한다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계속 좀 보시고 아직도 매매를 안 하셨다면 오늘 눌림목 자리 굉장히 잘 나왔어요. 내일 아직도 매매를 안 하신다면 스맥도 이렇게 날아간 거잖아요. 10%, 20%, 40%, 60%, 맞아요. 120%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네. 아직 초입일 수 있어요. 이게 이것도 뭐 30%, 40% 충분히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리뷰 개념으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오늘 끝날 종목이면 안 들고 오시죠? 리뷰를 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뭐 끝난 걸 뭐 자꾸 얘기를 해요. 그죠? 뭐 자랑하는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랑보다는 여러분들 계속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주시는 만큼 그만큼의 상승 모멘텀 또 상승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들고 와 주시는 거겠죠. 플리토는 소프트웨어의 확장성 그리고 범용성에 힘입어서 더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나 지금도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까지 소개를 해주신 만큼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함께 해보시죠.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보시면요. 홍당무 사이에 있는 네모난 QR코드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셔서 가져다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혹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당무 이무학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들 보고 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플리토 이미 알고 계셨을 거고 또 선점까지 해보셨을 텐데요. 이 외에도 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종목들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게끔 장중 전략 또 새롭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따뜻하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새로운 종목들은 어떤 걸지 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또 어떤 새로운 금도끼 종목을 우리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한 번 더 좀 강조해 좀 드릴 종목이 있어서 네.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노랑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종목 공개를 네.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전 방송을 아직 못 보신 분이나 지금 아직 노랑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네. 이 종목명 꼭 확인하시고 종목명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도끼 공략주는 네. 내일 장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니까 확인하시고 매매 전략들 같이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고순도 반도체용 케미칼, 그러니까 반도체 화학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화학용품 중에 신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신너 말고요. 신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광, 포토, 회로를 이제 그리는 포토가 사람 얼굴처럼 이 포토를 그리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광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광액을 코팅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도포해서 이 감광액을 평평하게 이렇게 좀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울퉁불퉁 이 웨이퍼가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포토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화면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루고루 이렇게 펴주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시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시너가 이게 뭐냐면 원료의 사용 용도가 있죠, 그죠? 사용 용도가 반도체 수율을 잘 잡아줍니다. 이게 최대한 깔끔하게 이 노광 공정단에서 강광액을 코팅을 잘 해놔야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거든요, 그죠? 회로가 잘 새겨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메모리나 비메모리 모두 다 분명히 쓰일 수밖에 없는 공정단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LX나 뭐 HBM이나 앞으로 반도체의 공정단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기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량률이 많아지겠죠, 그죠? 수율, 반도체는 무조건 수율 싸움이에요. 수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틀려지고 가격에 따라서 경쟁 상대에 대해서 가성비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신어 자체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가리지 않고 모든 이 반도체 제품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역할이 반도체 수율을 잡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말씀 좀 드렸다시피 연평균 매출이 41%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69%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특히나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빠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2차 전지주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 말고는 가는 종목이 없어서 2차 전지도 뭐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드리기가 약간 좀 시대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반도체 업황도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에서도 일단 리사이클링 쪽으로도 고개를 좀 돌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우리가 제가 이 종목을 화요일 방송 시간마다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갖고 왔을 때 하나, 둘, 세 개 올라가길래 제가 딱 갖고 왔어요. 지난 네. 기억나시죠? 공모 주가가 1,700원인데 지금 공모 주가를 터치하니까 주가가 여기는 못 내려와. 공모 주가라는 것은
기업에 말씀 좀 드렸지만 공모 참여자들한테 마지노선 여기를 내려가면 수익이 안 나는. 열받잖아요. 에코프로 멀티 상장 당일날 공모 참여들은 400% 수익 나서 출발해서 지금 700% 수익이 났는데 뭐야? 나는 공모 1,700원에 참여했는데 지금 11,000원이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죠? 네. 공모주들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하는 날 대부분 거의 뭐 50% 이상은 출발하잖아요. 뭐 100%, 200%도 뭐 부지기수고요, 그죠? 근데 별 볼 일 없어요. 기업이 되게 나쁜 기업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밀리의 서재, 뭐 저도 이 인터넷으로 책은 좀 넘기는 맛이 있잖아요. 저도 네. 밀리의 서재 상장할 때는 모바일보다는 이거는 뭐 못 가겠다 이렇게 싶긴 했는데 네. 반도체주가 이렇게 못 간다? 죄송합니다. 밀리의 서재 주주분들한테는. 뭐 아무튼 반도체주가 이렇게 못 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좀 그래요. 그죠? 실적이 까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주들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미래 관련해서 뭐 미래 성장성을 움직이는 종목들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인데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떠밀렸지? 지금은 떠밀릴 가격이 없네.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안 밀리잖아요. 여기 하나, 둘. 공모 주가 밑으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네, 1,700원에서 계속 좀 떠받치고 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한 5.5% 수익 났습니다. 5%밖에 안 올. 아직 근데 또 오늘 또 하나, 둘, 셋. 이거 마치 그죠? 제가 나오는 날 양봉 3개를 누가 만들어 놓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3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똑같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재밌죠, 그죠? 여러분들도 내일 한번 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실랍니까, 그죠?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도 좀 요런 좀 인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지난주 기점 한 5.5%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에이 5% 이거 막 50%갈 수도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으니까 누런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금도끼 공략주부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내년 초가 오기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특히 메모리 또 시스템 반도체 모두 사용이 되는 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반도체의 수요를 잡아주는 그런 매력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투자 전략은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지금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들어와 보시고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함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두 번째 공략 종목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약간 좀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네.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우리도 한번 짧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단타?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일단 업황 얘기 좀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네. 이 종목은요. 쌍방향 고용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왜 갑자기 반도체 얘기하고 뭐 2차 전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비즈니스 플랫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얘기는 비밀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니인턴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미니인턴, 채용관, 엠클래스 이게 세 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트리플 삼각구도로 갖고 있고요. 미니인턴 플랫폼이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용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벼룩시장도 하나의 고용 플랫폼이죠, 네. 그죠? 사람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주면 구인 뭐 다 고용 매겨.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차별화점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너무 경쟁사가 여기도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고용 플랫폼이 계속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확실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개념에서 이 종목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과 일단은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어떤 플랫폼이나 다 똑같은 영역입니다만 이 회사에 특화된 것은 미니인턴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일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요.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서 1차 서류 전형 보고 2차 가서 면접 보고 3차 심층 면접 보고 4차 임원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기업에서
프로젝트 줍니다. 이거 미션을 할 수 있습니까? 어. 자, 이게 바로 수행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 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구직자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끝이냐? 네. 아니죠. 그러면 직무 역량이 개발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 회사에 취업하지도 않았는데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나마 수행해 보는 거예요. 하나의 그 팀의 팀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 팀의 팀원이 돼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레퍼런스. 나 그 회사가 뭘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봤어요. 이게 다음 면접에서도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레퍼런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회사에 좀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고, 정말 좀, 누가 보더라도 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해줍니다. 역량 강화 교육도 해주고, 기업 과제를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메이드가 됐다면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 공공기관 매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공기관 매출 증가 추이가 연평균 44%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뭐 교육청,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인천광역시. 자, 정부 기관과 이 커넥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매출의 안정성, 관공서로 매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네. 그죠? 얘네가 이러한 그 공공기관과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이제 좀 왜 이 종목을 라이트라고 말씀 좀 드리냐면 뭐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라이트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움직였었던 테마주들이 뭐죠? 이 특정 이 정치인도 아니죠.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밝히신 분도 아닌데 네. 그분의 학연, 뭐 혈연 맞아요. 이거 테마가 그래요. 과거에도 네. 정치 테마들 직전에 대선 테마도 보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일단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테마가 이제 한번 다 그냥 돌고 급등이 끝나면 살풀이가 한번 끝나면 네. 테마가 옮겨가요. 뭐로 옮겨가죠? 정책 테마.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뭘 할 거야? 어느 게 수혜주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죠? 정부 정책 이제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총선 후보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또 증시에 하나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이 발언들 보면 뻔하잖아요. 지금 청년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표를 가른 게 누구죠? 2030 MZ 세대가 표를 갈랐잖아요. 네. 이 후보자 당락을 결정지었잖아요. 네네. 이거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죠. 또 하나 저출산 해결해야죠. 이건 공약을 안 걸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공약 드라이브를 안 걸수록 무슨 공약을 할 건데요. 그죠? 네. 뻔한 스토리지만 뻔한 공약이 나올 거지만 주식은 항상 그 뻔한 거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은 그래서 갈비에 움직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지만 아무튼 이러한 좀 부분들은 정책주로 분명히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차트만 좀 말씀 좀 드리면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 제가 뭐 백날 얘기한다 봐야 주가가 움직여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 워밍업하고 있는 몸을 풀고 있는 선수를 종목을 갖고 와서 말씀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됩니다. 워밍업이라는 것은 테마의 대장주. 일단 지난 11월 중순께 발언을 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했더니 주가가 상한가 갔어요. 이민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 갔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마다 나타났었던 선거 때마다 나타났었던 이 고용 테마주들도 많았는데 이 종목만 상한가 갔어요. 왜요? 왜 얘가 대장주가 됐을까요? 이전의 종목들이 이전 선거 때, 그전 선거 때, 그 전전 선거 때 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말 그대로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주입니다. 그때 선거 때 얘는 태어나진 않았어요. 네. 그때 손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 정책에 오면 이제 얘가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마는 절대 구간이 명간이 아닙니다. 테마는 항상 새로운 거, 항상 신선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민정책주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일단 첫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눌림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디요? 네, 첫 번째 눌림목이 드디어 나왔네요. 보유자들은 아직 긴가민가 아직도 이 혈연, 이 학연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들은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못 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대상홀딩스 우선주 같은 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그나물에 그 밥이겠지만 이렇게 테마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죠? 대상홀딩스 무너졌는데 갑자기 이 돈이 삼성전자로 가겠어요. 그죠? 정치 테마에 도는 돈은 정치 테마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눌림목, 21선 눌림목이 첫 번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략 안 하면 이건 늦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21선에 한번 되기를, 21선에 한번 되는 공략 포인트. 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는데 제가 금요일 방송이었으면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 좀 드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차상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지만 안 늦었습니다. 이거 이래봐야 2,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테마주 뭐 제가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조금 시장 분위기가 테마주로 흐를 때 또는 이렇게 뻔히 이 순환매가 보일 때는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데코 형식으로 한번 놔봐도 됩니다. 비중은 대신에 크게 들어가서 오래 갖고 갈 종목은 아니죠. 비중 네. 적게 가서 짧게 치고 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뭐 연말 뭐 여행비 정도 벌 종목은 되지 선물 정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을 일이면 제가 다음 주에 바로 뭐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종목명 내일 또 9시 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단기 테마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종목 한번 대성홀딩스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그죠? 이런 거 눌림목에 사서 오히려 올라갈 때 파는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레드 오디션인 지금 현재 고용 플랫폼에서 차별화된 또 특화된 그러한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또 영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책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테마의 타자로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또 짧은 수익 그렇지만 또 큼지막한 수익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내 매매 스타일이 좀 불나방이다라고 하신다면 더욱더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또 몇 개의 종목이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우주 지상국 서비스라는 짧게, 회사 또 그때 생뚱맞죠. 오늘 좀 약간 네. 우주까지 나간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멀리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만 요새 저는 좀 신규주 공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공모가 하회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우주 지상국 서비스 아주 좀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이렇게 기지국 갖고 이런 회사 이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는 회사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스트림 우주항공이라 그래서 우리가 꼭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페이스 X 이런 거 업스트림 종목만 보지 말고 그러면 다운스트림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발사하는 회사만 우주항공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엔지니어링, 위성 영상,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우주항공 수혜를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말 핵 전쟁이 아니라 위성 발사 전쟁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 보시고 또 이 분야가 말 그대로 위성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현상해서 이거를 데이터 우리가 뭐 DMB 내비게이션 이런 보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기지국에서 송수신하고 여기에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앞으로도 자율주행 그리고 방산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직 먼 얘기지만 UAM 위성이 필요한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의 응용 분야로서 굉장히 조금 수익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너무 싸요. 공모주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까지 나아가 봤는데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고 오시는 분 아니죠. 지금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고 함께 이 종목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